20년 만에 한국 형제 대결로 펼쳐지는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박정환 구단과 박용훈 구단의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국에서는 박용훈 구단이 조금 좀 무리한 승부수를 걸어가면서 단명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근데 그 박정환 구단이 중반 이후 후반에서의 그 중앙 처리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훈 구단이 좀 서두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명국으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루의 휴식 기간이 있었고요. 또 흑백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 좀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하루를 쉬면서 그 박용훈 구단이 1차전의 패인을 분석을 했을 텐데요. 그 1차전은 좀 너무나도 그 평소보다 두텁게 두지 않았나 싶어요. 네. 박정환 구단을 굉장히 의식한 포석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실리적으로 앞서는 바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출란배는 중국바둑협회와 중국기원에서 주관합니다. 생각시간은 각자 2시간 30분에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입니다. 네, 상금은 우승 15만 달러고요. 준우승은 5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93년생 박정환, 85년생 박용훈 구단의 대결인데요. 어제 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18대 8로 차이를 좀 더 벌렸어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박용훈 구단이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결승 번기 승부 1년 6개월 만에 재회입니다. 1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 현재 2국이 진행 중인데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초반의 흐름은 박용훈 구단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간은 재밌지 않나 싶었는데요. 지금은 박정환 구단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다시 좀 팽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과연 두 기사의 바둑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국 태주로 함께 가보시죠. 제12회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자,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국 태주입니다. 박용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박용훈 구단의 흑이고요. 스코어 1대 0으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용훈 구단이 어제 하루를 쉬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흑번으로 아마 본인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고 승률이 높은 포석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박정환 구단도 어느 정도는 읽고 있겠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100번으로 굉장히 양화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포석 자체는 박용훈 구단도 평소에 좋아하는 포석입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걸쳐가거나 여기서 3-3을 들어가는 것을 많이 두죠. 두 기사가 이번 출란배를 제외하고 번기 승부에서 3번을 만났었는데요. 네. 결과는 박정환 구단이 2번의 승리를 거뒀고요. 박용훈 구단이 1번의 승리를 거뒀었는데 결승전에서는 모두 박정환 구단이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2011년도 GX 칼텍스에서 박정환 구단이 3대 0으로 승리를 한 기억이 있고요. 2017년도에 몽백카페에서 두 기사가 만나서 역시 3대 0으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박용훈 구단이 굉장히 좀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결승 1국을 이제 패하긴 했는데요. 그 전에 대국에서 박용훈 구단이 흑번으로 승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둑이 흑불개로 끝이 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끝내기 미세한 승부로 가서 한 집 반이나 반집 정도의 박용훈 구단의 승리였습니다. 박용훈 구단이 승리를 하더라도 좀 미세하게 이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좀 흑번으로 박정환 구단을 상대해서 좀 승률을 높이려면 역시 실리적으로 좀 앞서 나간 다음에 바둑이 엷어지더라도 좀 그것을 타개하는 흐름으로 네. 그렇게 가야 좀 승산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결승 1국에서는 사실 100번으로 실리의 균형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워낙 잘 두니까요. 끝내기에 돌입하기 전에 승부가 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3-3으로 들어가고요. 네, 굉장히 박영훈 구단이 즐겨하는 포석입니다. 네, 역시 3-3 들어가는 것도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좋아해요. 흉내 바둑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요즘에 많이 두는 것은 이제 간명하게 이제 어느 한쪽을 막고 밀었을 때 늘어두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쪽에 좌하기 쪽에 이 형태는 사실 박영훈 구단이 밀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밀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아주 빠른 타이밍에 좌하기를 먼저 둬서 그곳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현재까지 3관왕의 박정환 구단, 후지집에, LG배, 몽백합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이번 출란배가 12년 만에 네. 우승 도전이에요. 맞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2004년도 17회 후지집의 우승으로 첫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3년 후인 20회 대회 2007년입니다. 거기서 역시 후지집에서. 네,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007년 이후에 우승이 없으니까요. 12년 만이네요. 뭐 결승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우승까지는 네. 닿지를 못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이 이제 가장 좀 아쉬웠고요. 출란배에서 탄샤오 선수한테 진 것이 박영훈 구단으로서는 굉장한 찬스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4강에서 커제 구단을 이기면서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결승에 오르기까지 정말 쟁쟁한 네.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렌샤오, 구짜오, 당이페이 대단합니다. 중국의 탑랭커이자 세계 챔프인 기사들이 있고 3명 중에 2명이거든요. 대단한 기량이었고요. 렌샤오 선수는 작년 11회 출란배에서도 8강전에서 박영훈 구단한테 진 기억이 있어요. 이 중국의 정상급 기사들을 중간에서 계속 이겨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그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된 것 같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은 펑리아오, 셰커 그리고 커제 구단에게 네.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자하기처럼 역시 박영훈 구단이 아주 빠른 타이밍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역시 여기를 밀어간 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밀어서 둔 것은 여기를 단수치고 지금처럼 정리를 좀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 수를 더 두었을 때 이 형태가 흙이 실리가 좋거든요. 네. 자, 여기서 백도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하변 쪽으로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린다면 상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흑석점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지금의 이 수는 AI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예요. 거의 이 자리에서 정답이라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수에 속하는 수거든요. 네. 이 수가. 근데 이 실전에선 두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한 칸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엊그제 네. 김지석 구단만 하더라도 뭐 2립 3점, 3립 4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미 4립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미는 것까지가 선수라면 5립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요. 한 칸을 더 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그 열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을 더 가는 것은 지금 백이 둔 자리가 좀 보이죠. 이 자리를 왔을 때 이거는 정말 이 한 점을 쉽게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에 그 좁아 보이지만 세 칸 높이 둔 것이 좀 안정적인 느낌은 들어요. 이런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자, 우선 손을 돌려서 네. 좌상을 걸쳐갑니다. 역시 백이 하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변은 흙이 먼저 걸쳐가야죠. 당연해 보이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날일자로 받아주는 것보다는 협공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협공의 그
높음과 낮음이 지금 높이 갔는데요. 낮게 가는 것도 있어요. 아, 세 칸 낮게요. 네. 많이 두어지는 것은 요 높은 거하고 이제 세 칸은 비슷한 겁니다. 세 칸인데 이제 이게 낮게 가느냐, 높게 가느냐의 차이겠죠. 이 협공은 우상을 의식한 건가요? 역시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공격이 되려면 이 변 쪽이 좀 두터워져야 돼요. 변 쪽이 두터워졌을 때 뭐 두 칸 높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배석은 약간 다르지만 박정환 구단이 100번으로 얼마 전 LG배 16강에서 당이페이 구단 상대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다가간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공격적인 의미가 다분한 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이 좀 두터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초점은 정해졌네요. 흑도 변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네. 들어가겠고요. 역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수가 지금의 날일자입니다. 그곳을 교환을 빨리 해두고 변 쪽으로 전개를 해서 변의 백의 두터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착상이죠. 백도 3-3으로 받았는데요. 3-3도 사실 여러 가지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배석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전에 흑이 둔 자리 있죠. 좁지만 한 칸의 자리를 백이 3-3 대신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이제 황룡사배에서 오유진 선수하고 저홍희 선수와의 대결에서 초반에 저홍희 선수가 이 자리를 백으로 두텁게 다가간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3-3을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는 근데 간명하게 두려면 느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젖혔다라는 것은 백이 젖혔을 때 2단 젖혀서 귀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늘어주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실전에 나오지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후수가 되니까요. 이제 선수로 실리를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자리인 변 쪽으로 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세력이 아니라 약간 공격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점머리를 젖힌 이상에는 대부분 2단 젖혀서 귀에 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훈 구단이 이 선택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위쪽에 이 날일자 자세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 빵따냄과 동일선상에 있죠. 그래서 조금 낮아요. 네. 그래서 좀 두터워지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초반은 박영훈 구단이 뭐 아주 조금이지만 네. 실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 낮게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조금 두텁죠. 돌들 자체가요. 아래로 가네요. 눈목자만 벌리네요. 높게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높게 가는 것은 약간 그 아래쪽에 안형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가서 석점을 조금 크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일단 흑도 석점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붙여서 백이 그냥 늘어둘지 아니면 뭐 찝을 것 같지 않은데요. 찝을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젖혀가는 것. 한 3가지 정도의 응수가 있습니다. 네, 젖혀갔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찝어서 둔다면 지금은 흑이 백이 젖힌 자리를 늘 거예요. 후수지만 그것 늘어줘서 이 형태가 공격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두터워지고 우변도 좀 삭감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이 젖혀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늘었고요.
일단은 변을 좀 차지하고 가자라는 작전인데요. 아, 그냥 미네요. 글쎄요. 그냥 미는 것이 이제 자체로는 뭐 이상한 자리는 아닌데요. 이제 보통의 이런 형태가 백이 들어져 있을 때는 흙이 한번 끊어봐서 물어보는 것이 네, 지금 그 자리에 역으로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밀기 전에 이곳을 한번 젖혀놓고 끊을 때 있게 되면 백은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밀어가게 되면 여기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요. 이곳이 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에 대한 두 점의 공격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네. 지금 실전은 그 우상기 쪽으로 백이 하나 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압박을 가고 있지만 글쎄요, 약간은 뭐 백이 편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백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예, 아예 받지도 않네요. 사실 이런 거가요. 지금 여기 안 늘어져 있으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뒷문이 열려 있다는 예. 거군요. 근데 늘어져 있으니까 그냥 안 받아버리네요. 글쎄요. 여기 처리를 아직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머리를 두드린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끼어가는 수가 있나요? 네. 붙이는 것은 흙이 당연하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예상을 했을 거고요. 끼우는 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흙은 지켜둬야 할 텐데요. 네, 아래로 이을 수밖에 없겠죠. 위로 이으면 아래쪽에 흙 한 점을 끊겨서 그거는 실속이 없기 때문에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진행이 아닙니다. 일단은 뭐 중앙을 돌파 당하더라도 네. 이렇게 둬야 돼요. 백이 계속 뚫고 나오게 된다면 흙도 같이 곤마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백이 약간 편한 느낌은 있죠. 역시 우상기 쪽에 백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흙은 없고요. 근데 여기를 차단을 하려면 흙이 이런 곳을 먼저 두고요. 붙일 때 여기를 찝어줘야 되는데 굉장한 악수입니다. 이거는 뭐 집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7, 8집 손해라서 정말 웬만한 경우 아니면 못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백이 좀 이곳 전투는 약간이라도 편해 보입니다. 흙이 여기를 이제 그냥 밀어간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백이 늘어서는 약간이라도 백의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민 걸로 이거 먼저 교환을 하고 두었다면 흙이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백을 무조건 받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단저 치는 것이 굉장히 아픈데요. 여기서 흙이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하나 끊는 것까지는 되는 자리인데요. 그 다음에 과연 행마를 어떻게 할지가 흙의 고민입니다. 이거 늘어두는 것은 여기를 한 방 당하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뭐 늘어두는 게 아니면 호구라는 건데요. 호구 치면 네, 지금의 백의 자리를 늘어서 역시 좀 괴롭고요. 지금 끊어가면 7점인가요? 7점이 다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7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늘어두는데요. 네, 받아둡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박정환 구단의 형세 판단을 통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빵떼아냄을 주더라도 7점을 잡는 것이 일단은 커 보이긴 했거든요. AI도 배 쪽으로 기울었다가 네. 한 점을 나가니까 다시 흙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이렇게 그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자세가 나와서는 흙이
중앙 행마가 괜찮게 나왔어요. 네, 잘 됐습니다. 급소를 당하지 않고 나왔죠. 날일자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흐름을 이렇게 리듬을 구하는 건가요? 근데 구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근데 여기를 두려고 했다면 이교환이 필요했을까요? 왜냐면 이교환 자체가 이 흑의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교환 하지 않고서 여기를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백이 들여다보진 못했을까요? 뭐 이것을 당해 주더라도요. 그리고 반발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요. 반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교환 자체는 백이 뭐 나갔을 때 분명 악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둘 생각이었다면 중앙에 먼저 날일자는 리듬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악수의 느낌이 들거든요. 어땠을까요? 박영훈 구단이 이교환은 안 하고 두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날일자보다는 아예 백이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한 칸을 뛰던가 해서 아예 방향을 바꾸고 흑이 약간 공세를 취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어요. 네. 글쎄 이 진행은 그래서 공격을 약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격당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단수 치고 호구 치고 나가는 순간에 약간 풀렸거든요. 그리고 중앙 움직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그림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백은 편해요. 여차하면 여기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모양 자체로만 놓고 봐도 백이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흥께 한 가지 위안은 여기를 한 방 가서 백을 나오게 했죠. 이곳을 두거나 여기를 나왔을 때 이제 약간 백을 좀 괴롭히는 그것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은 흑도 중앙이 급해서 지금 나가죠. 또 뭐 박영훈 구단 입장 쪽에서는 이미 좀 벌어놓은 실리가 있다라는 걸까요? 실리요. 지금 실리를 보시면 양쪽에 그 좌하기하고 우하기 10집씩 정도 됐고요. 상변 쪽에 15집 정도 봐야겠네요. 그럼 35집의 약정가인데요. 근데 지금 변 쪽에 우변 쪽에 백이 집을 확보하는 순간 그것도 거의 30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으로는 뭐 팽팽하게 어울린 것 같고요. 어느 쪽이 좀 두터움을 가져오느냐가 지금 후반 승부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팽팽하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 박영훈 구단. 뭐 형제 대결이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 타이저우시에서 두 기사가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자, 3연속 중국에게 타이틀을 빼앗겨 왔었는데 그래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 4연속은 방해했어요. 박영훈 구단이 한국바둑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동갑내기 송아지 삼총사로 불렸던 기사들은 이미 좀 10위권 밖으로 네.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박영훈 구단은 7위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예.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뭐 박영훈 구단의 노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풍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기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아주 젊었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힘이 좋았던 기사들도 이제 전성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약간 들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미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풍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것까지 추가가 되면서 아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마흔이 넘어서도 꾸준하게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자, 박영훈 구단이 이번 출람배를 임하는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박정환 구단은 뭐 우리나라 선수와의 대국이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이 출람배를 위해서 TV바둑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포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것만 뭐- 봐도 알 수 있죠. 대회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만큼 이 출람배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또 출람배를 포기하면서 대신해서 나간 신진서 구단이 우승하면서 예. 신진서 구단은 박정환 구단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 박영훈 구단은요. 이제 이번에 출람배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네. 근데 각오가 남달라서일까요? 그 1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요인은 바둑에 많이 나타나겠지만 여러 가지로요. 근데 박영훈 구단이 평소보다 좀 더 박정환 구단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 두텁게 뒀다. 네. 평소가처럼이 아니라 더 두텁게 뒀어요. 몸이 좀 굳었다고 봐야 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대를 좀 더 의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1국처럼 대국 내용을 박영훈 구단이 펼치면요. 웬만한 기사들은 후반에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집니다. 예. 그 박영훈 구단이 참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숨이 막혀오죠.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그런 대국을 또 워낙 잘 두니까요. 전혀 그 불안함 없이 뭐 끝내기로 가도 박정환 구단은 끝내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끝내기로 가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기사가 만난 이래로 가장 단명국으로 끝난 네. 1국이었습니다만 2국은 오늘 뭐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요. 일단 뭐 딱 형세로 봤을 때도 집균형이 예, 지금 약간이라도 흙이 좋을까요? 아니 만만치 않네요. 여기가 30집이고요. 30집이 조금 약하죠. 흙의 이 집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네. 아직은 확실한 집이 아닌데요. 아직 모르겠네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우선 상변의 박정환 구단이 끊어서 물어봤는데요. 한 점을 잡아야겠죠? 네. 잡는 게 가능한가요? 아, 형세가 굉장히 어렵네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프가 계속 흑백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 이곳 끊어서 이 정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교환을 안 하면 이거 갑자기 아니 여기서 승부를 보자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따내는 수가 있습니까? 지금 흑이 단수 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수 치고 좀 뚫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악수지만 교환이었고요. 여기를 따낸 것은 이거는 이 승부를 여기서 좀
때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 같아요. 네. 여기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은 늘면 막아서요. 이거는 106점이 곤란하죠. 단수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단수 쳐서 뭔가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는 것까지 노려야 되는데요. 일단 모양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박영훈 구단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갑자기 이 부분에서 바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네. 받았고요. 이건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따내는 건 당연하죠. 네. 이때 백도 여기서는 뚫고 나오는 것밖에는 다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네, 외길이에요. 왜냐면요. 여기 못 뚫고 나오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끊는 게 안 돼요. 당장은 끊어서 이 넉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한 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약점 못 뚫고 나오면 이건 백이 이 장면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타협이 됩니까? 이거 박정환 구단이 두는 게 맞습니까? 스코어가 점점 믿을 수가 흑쪽으로 없는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안에서 살리려고만 한다면 두 집은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살리는 거는 사실 조금 그걸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빵단에 모형했고요. 이 석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을 텐데요. 지금 여기 약점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끊어서 이거 둬야죠. 뭐 여기 못 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단수 쳤을 때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죠? 이을 수가 없나요? 이으면 이건 나와서요. 뭐 끊으면 약점이 생겨서 바로 축이죠. 아,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견디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흑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5점은 버릴 수가 없어요. 흑도. 박정환 구단이 갑자기 승부를 걸어갔거든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기를 끊고 나서 단수 쳤을 때 이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밀어가지고 다음에 젖히는 것 보면서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와, 이렇게까지 둡니까? 물론 백이 여기가 미는 것과 젖힐 때 이 정도까지 선수만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귀가 또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기가 선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흑은 단수 쳐서 한번 백에 의중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흑도 나가는 한 수뿐일까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어주면요. 예. 여기서 있네요. 교환을 백이 안 했습니다. 근데 상변 쪽으로 뭔가 수를 늘리는 것은 없습니까? 상변 쪽으로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당장은 이 자충 때문에
여기를 둬도 치중을 가서 이 수상전 자체는 한 집을 낸다고 해도 수상전으로 안 되거든요. 자충이 흙이 많이 차 있네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바깥쪽밖에는 없다는 거네요. 자, 바로 급박해진 바둑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박정환 구단이 상변에 어떻게 보고 이런 승부를 걸어간 걸까요? 자, 12번째 출란배 결승 무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한국 형제 대결로 펼쳐지는 출란배 결승전. 자, 현재 스코어 박정환 구단이 1대 0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2국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단명곡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요. 딱 그러네요. 자, 누가 이기던 간에 아마 상변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딱 드는 생각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형세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선택인데요. 이곳을 그냥 나오게 돼도 어쨌든 백은 여기를 밀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을 수도 없고요. 이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어차피 흙은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수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예 뭐 교환을 하고 그냥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가 조금 더 두터워지겠죠. 백이. 네. 하나 더 늘어져 있는 꼴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요. 여기 나와서 굉장히 깔끔하게 돌파와 동시에 이 두 점이 거의 잡혔어요. 여긴 해결이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늘고 여기를 이것도 어렵네요. 한 수라도 더 줄여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거 막상 줄이면 어떻게 되죠? 상변끼리의 수상전은 백이 빠른 건가요? 이건 백이 빠르네요. 그렇지도 않나요? 이걸 한 집을 나게 되면 아, 유과무가 이거는 나오나요? 백이 잡았어요. 근데 잡으면 좋은가요? 근데 문제 이런 데가 끊기는 게 좀 신경이 쓰여요. 이 한 수를 조이기 위해서 네. 끊기면 또 당하거든요. 좀 당하고 나면 사실 몇 집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한 다음에 흙이 이곳 맞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6, 10, 17, 여기도 한 35집 이상 되거든요. 이 진행도 한번 봐야 돼요. 끊어가죠. 이제 이것이 좀 박영우단으로서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게 되면 자칫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나고 여기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 늘어두고 이곳을 차지하면서 두기 때문에 네. 보다 뒤를 더 볼 수 있는 작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늘고 한 수 차이가 날 때 막으면 이것이 이거는 한 수 차이가 나서 수상전이 좀 다르죠. 이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죠 그러면? 늘었을 때? 백은 역시 같이 막아서 조여가면 네, 이건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서 잡게 되면 잡을 네.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여기 끊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백은 늘어서 두고서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것은 또 쉽지 않겠네요.
그 장면이 왜 쉽지 않냐면요. 넣은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막는 것은 안 되고 이곳을 이제 사는 것은 가능해요.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둬도 살아있죠. 넣는 것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젖히는 것이 선수거든요. 그냥 살아도 되고요. 사는 건 사는 건데요. 이렇게 살았을 때 다시 여기를 붙여놓은 것이 좀 남아있거든요. 약간의 활용이 있죠. 네. 그리고 흙은 여기를 다시 와서 전체 잡을 수 있고요. 정리되는 모습을 봐야겠지만 거기를 단수칩니까? 그것까지 되면 이제는 가장 좋습니다. 뭐 막히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때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나오고서 하나 밀 때 글쎄요. 이거는 근데 조금 더 봐야 돼요. 여기를 하나 단수쳐서 이곳이 안정적이 됐고요. 이곳 나올 때 이제 약점은 이 단수를 못 나가요. 두 방을 당하고서 끊기면 잡혔죠. 그래서 단수 칠 때 이곳을 그냥 나가고 이 정도로 당하고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 좀 두 점을 백한테 넣어주더라도 이 진행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이것도 흙이 좋네요.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왜 이렇게 뒀죠, 바둑을? 갑자기요? 이건 약간 있네요. 단수치고 이제 여기를 잇던 나가든 간에요. 이렇게 선수하는 것이 아니라 따내는 것이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를 한 칸 뛰어나갔을 때 흙의 응수가 좀 쉽진 않아요. 따내져 있으면 여기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행마 자체가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장면에서 행마도 좀 난감하네요. 이렇게 나가기에는 대단히 괴롭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면 어떻게 나가죠? 밀어서 그냥 타고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요? 맞고 난 이후에 맞고요. 예,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자는 못 견딜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되면 편이 낫겠네요. 치받을 때 나가는 거죠. 일단 뚫고 나오기만 한다면 네. 흙이 둘만 할 것 같아요. 중앙도 2점을 따냈지만 미생이에요. 네. 지금 승률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80%도 넘었습니다.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백이 좀 곤란한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좀 느껴지거든요. 재밌네요. 박정환 구단이 갑자기 이렇게 강한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기를 봉쇄하는 길이 없다라면 백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그곳을 있습니까? 흙이 나갈 때 일단 젖혀가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젖힌다는 건가요? 네, 여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곳을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2단 젖혔을 때도 좀 곤란하고요. 일단 따내는 자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었을 때 이곳 이으면 젖혀서 이건 걸렸죠. 여기 있는 수가 흙이 응수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아, 막상 흙도 끊기고 나면 상변에 수가 없어서요. 네. 이건 정말 여기서 어떻게 두죠? 다음 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박영훈 구단의 손이 나가려다 멈추는데요. 여기서 사실 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중앙을요. 아, 끊겼을 때 끊으면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이제 순위 이곳이 먼저인가요? 예, 뭐 이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거 젖혔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백감을 일단 또 봐야 되고요. 폐가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이 형태가 약간 묘해서 이게 먼저 젖혀 있지 않으면 그냥 막으면 이렇게 둬서 이게 두 수예요. 수가 안 늘어나니까 여기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붙이면 이 형태가 여기를 두면 폐가 되고요. 네. 근데 이게 폐가 돼도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으면 걸립니다. 이으면 지금 여기가 없으니까요. 수가 줄었죠. 그러면은 뒤로 단수 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단수 쳐도 이렇게 단수 쳐서 이 형태가 이렇게 되면 수가 늘기는 했나요? 안 되네요. 여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막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있게 되면 이 형태가 좀 묘해요. 여기를 갖다 붙여서 뭐 패는 나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이 여기는 어차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잡았을 때예요. 여기가 이제 되느냐죠. 근데 씌우면 나가야 되고요. 2단저 치고 있고 둘 때 이 형태가 수가 늘어져 있다면요. 여기가 이런 식의 교환이 돼 있으면 바로 안 조여지거든요. 그럼 한 칸 띄어서 잡았어요. 지금 늘어가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늘어가는 것이 안 되면 생각보다는 흙이 그 다음에 어디를 둬야 될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나왔을 때 젖히는 것이 조금 흙이 응수하기가 난감하거든요. 여기서 획마가 없어요.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여기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네. 느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여기서 뭔가 있습니까? 여기서 뒤로 젖힐 때 한번 젖히는 것을 볼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곳을 단수 쳤을 때 단순히 두 점을 나가는 것은 이건 또 보긴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두 점을 잡으면서 또 한 집이 났기 때문에 살 수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 보통은 사실 이렇게 막히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가고요. 젖혀야겠죠? 그때 젖히는 겁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서 달리 행마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둬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두 점을 잡는 것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군요. 지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가고 젖혔을 때 흙이 젖혀서 응수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나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느는 것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흙도 확실한 느낌은 아니라서요. 자, 화면으로 봤을 때 박영훈 구단이 착수를 어디 했거든요. 뒀나요? 어딜까요? 확인이 안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여기를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서는. 근데 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일단 뭐 대국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1국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구단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박영훈 구단은 마지막 출기에 몰렸다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어땠을까요? 글쎄, 오늘은 비슷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확인이 안 돼요. 대국자 그 돌통 앞에 지금 게시기가 있거든요. 네.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손으로 좀 확대를 해보고 싶네요. 저 게시기가요. 예전에 저도 많이 썼던 게시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시기인데요. 상대의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저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대의 시간이 또 표시가 돼요. 본인이 누르는 시간 바로 옆에 조그만 네,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있죠.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게시기인데 머리를 잘 썼어요. 이게 나가는 수가 되는 것 같아요. 나가야 돼요. 백이 젖히는 수는 여기를 이을 때부터 이거 당연히 젖히려고 둔 건데요. 여기서 흙은 다른 수는 다 안 되는데 이제 이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은 다 틀어맞고 난 이후에 우상 흑대마를 노려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약점이 워낙 많아서요. 이 다 틀어막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서 젖힐 때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잊기 시작해야죠. 그곳부터 이어야 되나요? 여기를 잊기 시작하면 여기를 둘 때 이어야 되는데 한번 끊기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두 점이 잡혔죠. 그리고 여기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백이 여기를 흑한테 먼저 뺏기면 네. 이것도 곤란한 일이죠. 미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밀어요. 역시 지금 미는 자리였네요. 중앙을 넣는 것보다는 미는 것이 훨씬 좀 안정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백은 젖힐 노림이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젖히지 못한다면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흙이 젖혀나가는 게, 네. 이거 어떻게 두나요? 이거 박정환 구단 큰일 났는데요. 구단이 등받이에 기대고 숨을 고르는 중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오늘 바둑이 더 단명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끝나는 바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직 120수도 안 됐어요. 네, 수수 자체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어도 이 바둑을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승부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AI 그래프도 그렇고 박정환 구단의 표정도 그렇고 분명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무리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던 곳이 여기부터였고요. 네. 그 이후에 박영훈 구단의 그 대응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지금 딱 정확하게 맥을 찔러가고 있거든요. 양보를 네. 두들기면서 자책합니다. 만약에 상변을 따내지 않고 뒤로 갔다고 하면은 네, 그럼 좀 긴 바둑이었던 건가요? 팽팽했던 건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그것도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걸어간 거였을까요? 글쎄요, 거기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네. 불리하다고 느꼈을까요? 근데 그 전까지의 흐름 자체가 되게 불리할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요. 뭔가 그 이 변화에 대한 수익기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형세가 약간이라도 약간 좋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무난한 길로 갔겠죠. 고개를 계속 지금은 절레절레 흔들고요. 아예 한쪽으로 쓰러졌어요. 자책하는 것이 이제 박정환 구단의 모습에서도 좀 드러나죠. 그러면 글쎄요. 박영 구단이 여기를 이제 먼저 끊고서 이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나요? 이 교환이 되고 나니까 조금 관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당하기 전에 이렇게 될 거였으면 박정환 구단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먼저 밀고 흙이 받을 때 이거 젖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전과 같은 요 두 방을 당하진 않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다음이 어려워요. 이 다음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중앙에 틀어 막는 수 말고는 잘 네, 안 없어요. 보이는 거죠.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두 점이 잡힌 겁니다. 흙이 젖혀 나와서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살리는 순간에는 여기를 밀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막아서 넉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살릴 수가 없는 돌이 됐고요. 워낙 공간도 좁아서 네, 지금은 그렇게 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박정환 구단이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리를 하고 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뭐 좌상도 별다른 맛은 없는 거죠. 네, 여기가요. 뭐 이렇게까지는 됩니다.
다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따냈을 때요. 네. 과연 여기를 두 번을 다 이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만 되면 이제 뭔가 해볼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 아예 잊고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지금 여기를 있는 곳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안 받고 여기를 끊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 다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고요. 아, 네. 이게 사실 몇 집 안 되거든요. 저처이음 다음이면 15, 25, 40집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끊어서 여기 다 잡으면 40집은 뭐 훨씬 더 되겠죠. 아,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예요. 그래서 뭐 끊는다고 하면 그냥 뭐 이곳을 끊어서 여기 잡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끊어져 있으니까 베개의 가일수가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난감해요. 아예 중앙 쪽을 먼저 두고 가는 것도 어려운 건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냥 여기를 젖혀 이어서 살자고 하는 순간에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 받으면 여기가 전체가 이제 끊겨 있어서 잡힙니다. 근데 살 때 여기를 살게 되면 여기 다 살아서 잡혔죠. 여기는 아직 이러고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여기를 잇는 순간에 이어서 끊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끊는 것이 선수가 되는 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 맞고 이렇게 되면 이거 못 잡거든요. 여기 약점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막는 것까지 가능한데 거기에서 일단 박정환 구단이 다음 수가 막히네요. 아주 모양이 재밌어요. 이게 여기를 이제 있는 순간에 여기 들여다봐져 있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서 네. 끊기거든요. 절묘하게 교환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이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묘수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바둑은 박영훈 구단이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좀 아직 둘 자리는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회복 못하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뭐 특별한 수가 없는데요. 백이 먼저 이어도 받아주질 않는 건가요? 거기요. 그 선택이 흙은 좀 많아요. 여기를 이었을 때 사실 안 받고서 그냥 중앙 쪽 틀어 맞고요. 틀어 맞고서 여기 끊었을 때 이거 다 버리고서 여기 잡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안 맞고서 두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겠죠. 끊고 여기를 사실 잡긴 잡았겠죠. 네. 네. 잡은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여기서 한 집이 나네요. 잡았다고 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선수가 되는 순간에 여기 선수로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귀를 하나 두는 순간에 여기 들어간 거와 여기 이 중앙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발전성에서 이런 곳을 한 칸 띄었을 때 중앙집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여기 귀는 이런 곳을 맞게 되면 그래
해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 살더라도요. 이곳 한 칸 띄어서 이 중앙집까지 나게 되면 흙이 좋아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해야 할 때가 많네요. 네. 지금 백이 바빠요. 자, 중앙 부근의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찾을 만한 공간이 그리 많이 남지 없어요.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여유 있게 판을 바라보고 있는 박영훈 구단. 사실 상변에 박정원 구단이 따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박영구 단이 더 놀랐을 것 같죠. 고기를 따네? 예. 박정원 구단의 괴로워하는 표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 박영구 단이 여기를 뒀을 때는 이제 따내는 거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뭐 뒤로 두고서 뭐 정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따내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결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좀 전에 박정환 구단이 이제 시계 쪽을 하나 눌렀는데요. 역시 그것이 이제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상대의 시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모양만 놓고 보면요. 이제 만약에 여기 굉장히 급해요. 뭐 중앙이 크거나요. 여기를 젖히고요. 이 선을 젖히게 되면 이게 연결은 돼요. 근데 이제 연결이 되지만 중앙은 흙이 다 살아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또 못 살아있어요. 먹여주고. 그래서 이런 데를 끊어서 잡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이건 뭐 살아가고 망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넘어가는 건 있는데요. 지금 형세에서는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이소영 캐스터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그냥 단순히 있는 것 두 가지 이외에는 아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여기를 한번 띄워보나요? 더 뭐, 복잡하게 만들어 네, 보나요? 지금 형세가 좋지 않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상대의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출란배는 각자 2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자, 과연 박정환 구단이 어느 쪽에서부터 풀어갈까요? 출란배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